나름 이제 명상을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가 왜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진보가 없느냐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좀 비교를 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 요새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공부법이라는 게 메타인지력 공부법이라는 게 있어요. 메타 주도 학습법이라고도 부르고 메타인지력 학습법 이렇게 막 부르기도 하는데요. 메타인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보통 타이거 우즈처럼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페더러나 뭐 조코비치처럼 테니스 잘 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코치가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기술이 좋고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옆에서 봐줄 사람은 필요하다. 그런 게 감독이고 코치고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것처럼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몰라서 고치를 쓰겠어요? 고치를 쓰면 좋기 때문에 쓰는 거죠. 왜? 남의 입장에서 보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눈 속에 대드보 같은 것이 들어있어도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눈곱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보는 게 사람의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그 공부 잘한다, 그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다고 자랑하고 나 이번에 성적 잘 맞을 거야, 만점 맞을 거라고 이제 큰 소리 땅땅 치는 친구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성적을 불러주잖아요. 번호 순서대로 쫙 불러주는데 자기 성적이 엉망인 학생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메타인지력이 부족한 겁니다. 메타인지력이 정확한 사람은 나는 몇 점 맞을 것이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알아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히 구분할 줄 압니다. 특히 이제 명상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크나큰 착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이제 스승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완전히 지혜가 열리고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다른 일반인하고는 전혀 다른 다른 세계 우리가 볼 수 없는 눈에 보일 수 없는 세계도 다 보는 그런 상태에 가신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거를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 집착을 다 버려라. 그럼 깨달음 없는다.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걸 우리는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집착이 나도 모르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메타인지력이 높은 학생들은 자기가 이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아주 명확하게 알아요. 스승님이 하신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내가 그만큼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야, 넌 전생에 어떻고 뭐 후생에는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아주 다 이론적으로 되게 많이 설명을 해줘요. 그 사람한테 지식을 가지고 스승한테 들은 지식을 팔아먹는 거일 뿐이죠. 그거는 내가 체험한 것도 아니고 확실히 이해한 것도 아닌데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를 가지고 내가 그 수준에 간 걸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문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최소한도 지식이라. 지혜는 그렇다 치고 지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거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주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그게 내가 아는 겁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변형시켜도 다 맞힐 수 있는 능력이 갖춘 사람이에요. 그럴 때만이.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나는 열심히 했다 그러면서 엉뚱한 명상을 하고 있어. 말하자면 사실 명상조차도 방편에 불과한 겁니다. 명상이 깨달음하고 같은 게 아니잖아요. 명상을 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큰 착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착각이냐. 축구하는 사람이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습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분수법이고 하나는 전수법이에요. 분수법은 뭡니까? 하나 킥은 킥대로 연습하고 드리블은 드리블끼리 연습하고 볼 컨트롤은 볼 컨트롤끼리 연습하고 패스는 패스끼리 부분적으로 부분 연습을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 또 전수법이라는 거는 실제로 게임에 들어가서 게임을 많이 하는 거예요. 게임을 많이 해도 실력이 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명상도 역시 비슷한 점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자비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이렇게 레이더 차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는 자비심은 어느 정도고 내가
정직성은 얼마고, 나는 신심은 얼마일 것이고, 뭐 나는 성실성은 얼마고, 그다음에 양심적인 양심면은 어떨 것이고, 뭐 이런 걸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쫙 그림을 그어보면 내가 부족한 면이 있을 것, 또 최고로 부족한 점이만 내가 자비심이 부족하다. 그럼 자비심을 기르는 걸 부분 연습으로 그걸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형태로 계속 훈련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뭐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만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깨닫기 전에 자기 부족한 점이 자기를 항상 자기를 점검, 남의 입장에서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남의 입장에서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 이거죠. 나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도 난 진보가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화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도를 진짜 열심히 하려고 그냥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저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이 그 앞에서 기왓장을 갈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안에서는 안 들리는데 화장실 가려고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스승이 저 앞에서 뭔가를 갈고 있어요. 그래서 스승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기왓장 갈아가지고 거울을 만들려고 그러네. 아니 스승님 어떻게 기왓장으로 거울을 만드십니까? 야 그럼 너는 어떻게 참선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냐? 이 말에 다 깨달았다 그래요. 그 사람이. 그 말처럼 그건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겁니다. 삼매에 들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건데 우리는 명상할 때 온갖 잡생각이 다 떠오르고 그걸 없애려고 노력하고 뭐 별걸 다 하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게 명상이겠습니까? 명상의 진실이 그런 거겠습니까? 마음이라는 에고가 완전히 꼼짝도 못하게 딱 붙들어 놓은 상태에서 본 마음이 촥 나올 때 그때가 바로 깨달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거는 그래서 도반들과의 이렇게 도담을 자주 서로 이렇게 쉬움을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부족한 점을 자기 스스로를 분석하고 이렇게 점검받고 좀 어렵다 하더라도 서로 좀 이렇게 좀 지적해가지고 좀 잘 안 된 점 같은 걸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나는 뭐 이런 게 부족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그래서 명상이라는 그 당초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깨달음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걸어가는 것도 명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차 타고 어디 갈 때 아주 좋은 명상이죠. 운전하면서 갈 때 그 반산매에 들기 쉽잖아요. 운전할 때 자기가 뭐 브레이크 밟고 뭐 엑셀레이터를 밟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합니까? 저절로 다 일어나잖아요. 핸들이 저절로 돌아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딴 생각하면서 그거 가는 거. 그때 반산매에 들은 것입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식야의 상태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뭘 골똘히 생각하면서 길을 가면 골목 있으면 골목을 빠져나가고 코너가 있으면 코너가 돌고 계단 있으면 계단을 올라가는데 내가 계단을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 딴 생각하느라고. 그게 반산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산매 상태에서 무슨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산매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근데 정작 명상할 때는 산매를 잘 못 사용해요. 오히려.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재미있는 책을 볼 때 내가 책을 열심히 읽어야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재미가 있는데 재미있어서 쏙 빨려 들어가 버리는데 그래서 저도 책을 썼지만 책을 쓸 때 맨 앞부분에 제일 재밌게 사람을 쫙 빨아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뭐 한순간에 그냥 밤을 새워서라도 한 권을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런 책이 진짜 잘 쓴 책입니다. 아주 그 편집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한 거죠. 쏙 빨려 들어오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명상할 때도 쫙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걸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재밌게 해야 될 건 재밌게.
명상이 재밌는 것이다. 원래 재미없죠. 명상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없는 재미로 재미를 삼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신 인국선사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참선의 깨달은 스승님이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찰밥을 만들어 줘봐라. 찰밥은 맛있다. 그렇지만 계속 먹을 수는 없다. 내 밥은, 그냥 보통 밥은 맛은 없지만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설탕물 처음엔 맛있지 모르지만 계속 먹을 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것처럼 학생들이 하는 공부 재미없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하다가 뭐 전교 1등도 하고 칭찬도 많이 듣고 상금도 받고 장학금도 받고 이래가지고 공부한 영웅 같은 취급을 당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그 학생이 하는 공부는 재미가 있어집니다. 그다음부터 정말 재밌는 거야. 이 친구는 남들이 싫어하는 거를 내가 좋아하고 재미를 느꼈다.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스승님 같은 경우에 보면 명상이 너무나 재밌으셨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말고 집중하세요, 이런 말을 수시로 하셨다 그래요. 깨달기 전에.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 이미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주에는 자동 격발 장치라는 게 있답니다. 그 사람이 누구나 다 같이 어떤 한계에 딱 이러면 저절로 탁 격발돼가지고 폭발하듯이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고 있는 명상이 제대로 된 명상인지, 특히 스승님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고민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고민해. 나는 누구인가? 자기 스스로도 의심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제대로 되는 명상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것이고, 큰 신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큰 분발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오늘 나이도 많아가지고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오늘 하루를 제대로 보내는가? 이 너무나 아까운 이 시간을 내가 이렇게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이런 마음을 계속 돌려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할 때 진정하게 진보는 아주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